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이 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감정이 뭐일 것 같으세요?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예? 내가 불안감 느끼잖아요. 불안감을 느낄 때 어떤 고통이 와요. 그럼 이게 몇십 배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막 학창 시절에 막 선생님 때리잖아요. 숙제 안 하면 줄 쫙 써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내가 언제 맞을지 이럴 때 불안감 느끼자. 예? 이때 맞으면 고통이 제일 심한 겁니다. 물리학적으로는 보시면은 10번째 내가 서 있으면은 가장 안 아프다고 생각하지. 예? 왜냐하면 선생님이 힘이 빠지니까 때리다가 똑같이 10대를 때리는데 이쯤 오면 힘이 빠지겠죠. 근데 심리학적으로는 거의 이제 사형선 거죠. 제일 마지막에 오면. 예? 공포영화 보잖아요. 무섭죠. 예? 왜냐하면 불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언제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불안감은 언제 생기냐면 예측하지 못했을 때 생겨요. 공포영화 볼 때처럼. 만약에 공포영화가 이제 막 상영되는데 무서운 장면이 있어요. 근데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예요. 5, 4, 3 이렇게 되잖아요. 귀신 팍 나왔어. 웃죠? 이래요? 그래서 이제 불안감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학자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예측하지 못했을 때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합격할까 못할까 이걸 막 고민하는 거지. 예측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불안감이 생기는 겁니다. 불안감이 생기면은 뭘 하기가 싫어져요. 안 하다 보면 불안감이 계속 커져요. 커지면 또 하기 싫어져요. 계속 악순환이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면 불안감을 없애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공부를 하시면 내가 오늘 동가부미 동사를 배웠구나. 그러면 이제 동가부미 동사를 내일 시험 치러 간다 그랬을 때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죠. 100이라는 게 있다면 하나씩 줄여가는 겁니다. 그게. 공시 공부를 한다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10시간 공부했어. 나는 내일 12시간 공부해야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했는데 뭘 알아갔는지를 보셔야죠. 예? 그러면 하나라도 알아가셨으면 한 걸음 나간 거지. 예? 그렇게 차곡차곡 공부를 하셔야 돼요. 차곡차곡. 근데 문제는 가다가 멈춰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뒤로 쭉 밀려요.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그냥 반대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당연히 뭐다? 한 걸음 안 가면 못 올라가겠죠? 근데 한 걸음 갔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팍 쉬어버리잖아요? 그냥 뒤로 쭉 밀리는 겁니다. 그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알아가는 공부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게 힘드시겠지만 공부를 다 이렇게 펼쳐놓고야 예? 내가 뭐 5과목을 공부한다, 뭐 4과목을 공부한다 했을 때 본인이 듣는 수업이 있잖아요. 나 한국사도 듣고 국어도 듣고 막 듣잖아요. 이걸 다 펼쳐놓고 먼저 그거부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공부를 수업을 듣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정말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예? 뭐 웹툰, 유튜브, 핸드폰 만지고 다 빼고 예?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오로지 내가 이제 그 있는 시간을 여기에 쏟고 있는지 예? 물론 그 쏟고 있다는 거에는 쉬는 시간도 필요해요. 근데 그 쉰다는 거 핸드폰 만지는 거 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먼저 보시고 근데 오로지 그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나는 복습이 계속 밀리고 있어? 감당을 못 하겠어? 이해하시겠어요?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러죠? 안 듣는 것보단 나. 예? 그러니까 듣다 보면 나아져.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그렇지만 듣다 보면 나아지는 건 당연하지. 근데 공부를 막 10년 동안 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다른 과목 잘 모르겠지만 영어는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듣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왜 막 3년, 4년 공부하신 분들이 영어 꽈락이 계속 나오는지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라도 빠지시면 이게 금방금방 밀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상담하면 이제 그게 제일 답답해요. 뭐냐면 힘들다 그래. 불안감 생긴다 그러고. 예? 공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과목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어봐요. 예? 지금 남은 시간이 내년에 지금 목표로 하시는 거죠. 네, 그래요? 다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처럼 공부하면 내년에 합격할 수 있을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대답이 선뜻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현대백화점이 이쪽인데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걸 안 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냥 물 밀듯이 막 밀려오는 그 물결에 내 몸이 그냥 끌려가 버리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힘은 들었는데 뭘 했지 이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올바르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죽은 시간 살려가지고, 예? 그걸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12시에 자다가 갑자기 막 3시에 자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침에 막 4시에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예, 오해하시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합격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일찍 일어나면 좋죠. 근데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밸런스 있게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이걸 고정적으로 이제 지키고 이게 중요한 거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2시에는 주무셔야 돼요. 예?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 몸의 균형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시에는 무조건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 시장 고정시켜가지고 뭐 7시에 일어나시던지 8시에 일어나시던지 대신에 그걸 계속 지키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죽은 시간을 살리는 겁니다. 잠을 줄여서 살리는 게 이게 제일 무식한 거예요. 예? 필 받아서 3시까지 공부했으면 난 3시간을 공부했잖아요. 오늘 장난 아닌데? 다음날 계속 졸아요. 심지어는 수업도 안 와요. 피곤하니까. 그럼 그날 다 날아가잖아. 산술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손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죽은 시간 살리셔야 돼요. 근데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다 못하겠다 그러면 시간표를 조정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남들이 듣고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듣는 게 아니지. 다음 쿼리 때 이걸 들어야 돼. 학원에서 그렇게 쭉 짜줬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들어야 되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문풀을 하면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버리면 내년에 문풀 푸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백날 노래 불러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문풀 하면 상담을 제일 많이 해달라 그러거든요. 교수님 제가 지금 뭐 몇 년 공부하는데 어떤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안타깝죠 그러면? 이해돼요? 그럼 내년에 만약에 당장 뭐 1월이 됐는데 상담 왔는데 이론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듣겠어요? 대부분 욕하고 안 들어요. 저 새끼 강의판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수업을 듣는 게 내한테 맞는 건지 그걸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 판단력도 없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시작하는 게 더 일찍 시작하면 좋았을 거 이게 아니에요. 정말 적기에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8주차 끝내는 분들은 정말 적기에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플랜을 잘 잡고 가시면 돼요.